앞에 두고 이웃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일본. 지리적으로 가까운 두 나라지만 역사적으로는 깊은 고를 가지고 있죠. 1910년 8월 29일 한일합병으로 일본에게 강제 점령당하면서 우리는 조국을 잃은 민족이 됐습니다. 애국자들은 많이들 감옥으로 끌려가야 했고요. 그리고 지식인들은 대부분 조국을 등져야 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은 전쟁터로 끌려나가서 총알바지가 되어야 했죠. 올해는 해방 65주년이자 경술국치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하지만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은 우리 국민의 절반가량이 경술국치가 무엇인지조차 모른다고 합니다. 물론 일제강점기의 역사, 우리가 다시는 되짚어보고 싶지 않은 치욕적인 역사의 사진첩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상처를 덮는다고 해서 무조건 치유가 되는 건 아니겠죠.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100년 전의 부끄러운 모습을 직시하면서 역사의 그늘을 지워나가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경술국치 100년을 맞아서 지난 역사적 과제를 되짚어보면서 미래를 살펴볼 경술국치 100년 특집. 오늘 이 시간 서울대학교의 이태진 명예교수로부터 도움 말씀 들어봅니다. 이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이채진 교수께서는 우리나라 학자로는 최초로 일본 동경대학에서 역사에 대해서, 특히 한국사에 대해서 강의를 하신 분입니다. 오늘 모시고 저희가 경술국치 100년 특집으로 이 자리를 마련했는데 우선 용어 정리부터 좀 해야 되겠습니다. 네. 경술국치를 우리가 한일 합방이라고 예전에는 했었고요. 뭐 한일 합병, 일제 강점, 한일 병합 등 많은 용어가 쓰이고 있는데 어떤 게 적절한 용어인지 차이점은 무엇인지 먼저 정리부터 해주시죠. 예. 공식적으로는 우리의 것은 아닙니다만 예. 일본 측에서 사용한 것이 한국병합입니다. 합방이란 말은 일본 측에서 일부러 안 썼습니다. 왜냐하면 방은 나라 방자니까 네. 한국과 일본 두 나라가 1대1로 합친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다. 일본에게 대한제국이 합쳐진다, 밑으로 흡수된다는 그런 뜻에서 합병이란 말을 썼습니다. 우리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강제 한국병합, 그런 강제란 말 앞에 붙여서 써야겠습니다만 공식적인 용어는 한국병합 또는 한일병합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 그렇게 정리가 되는군요. 네. 일본에서도 많이 강의를 하고 계신데요. 그렇다면 일본에서는 이 경술국치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그리고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한국민과 한국 황제 또 그 당시 물러나 있던 뭐 일본 사람들에게는 태황제가 모두 자발적으로 일본의 그 나라를 바쳤다. 이렇게 그 당시 신문에 그렇게 보도됐고요. 예. 또 그런 것이 후대에 일본인들에게 일반적인 인식이 되어 가지고 그 뭐 왜 자진해서 그 일본에 합쳐놓고서 이렇게 아니다 하느냐 이런 식 인식이 그런 속에서 생겨났습니다. 아, 지금도 그렇습니까? 지금은 뭐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 그러나 모르거나 모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고요. 아는 지식인들은 점차 문제가 있다고 최근에는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5, 6년까지만 해도 많은 지식인들이 그렇게 법적으로는 별 문제 없었다. 뭐 이렇게들 예. 생각을 했습니다. 네. 예. 이 경술국치 100년을 맞아서 이러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이러한 진실들을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경술국치가 역사 왜곡의 시작이었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역사적인 현실은 무엇인지 그 진실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시겠습니다. 예. 1919년 3.1 만세 시위 운동이 일어나기 직전의 장면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곳은 어디죠? 지금 덕수궁이라고 부르는 그 궁의 동쪽 정문입니다. 대한문 앞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저 건물은 지금 흘리고 있는 서울시청 건물, 조선 총독부 치하에서 경성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를 그 경성부청으로 새로 짓기 직전에 이 친일 그 일본계 신문 관보라고도 할 수 있는 경성신문사 건물입니다. 목조 3층 건물인데요. 저 앞에 광장에서 내일 모레 3월 3일 날 거행될 예정인 고종황제 장례식 예행 연습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때 고종황제 장례의 예행 연습이 열린다고 그래서 전국에서 기차를 타고 오거나 걸어서 오거나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광장에 모였습니다. 예행 연습이 끝나자마자 이런 장면이 시작됩니다. 이 문이 대한문입니다. 여기서 저렇게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 시위 군중이 광화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교보 빌딩 앞에 저런 건물이 있죠. 지금도 이 건물이 근데 이 건물은 고종 황제 즉위 40주년 기념 비전이라는 이름으로 1902년에 세워졌습니다. 저것이 후대에 도로가 확장되면서 뒤로 밀리면서 한 3분의 1로 축소됐어요. 그게 현재 여러분들 교보 빌딩 옆에서 보는 건물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 안에 들어가서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 강의를 저 3.1운동에서 시작하느냐. 사실 20세기 한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들, 여러분들 뭐겠습니까? 오늘의 주제, 1910년에 일본의 한국 강제병합, 9년 뒤에 1919년에 3.1 만세운동입니다. 그리고 45년에 해방과 48년에 남북한 정부 수립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국호가 뭡니까? 대한민국이죠. 대한민국의 국호 유래가 어떻게 되느냐고 물으면은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사람도 있겠죠. 손 들지 마세요. 3.1 만세 시위운동이 전국으로 퍼져서 그 힘으로 해서 곳곳에서 임시정부를 세웠어요. 근데 그걸 나중에 통합합니다. 그래서 9월 11일에 상해에서 통합 임시정부가 섭니다. 그때 헌법도 만들고 여러 가지 나라 이름도 정하고 그랬습니다. 헌법기초위원들이 준비한 국호는 조선공화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국회와 같은 의정원이 있었어요. 의정원 회의 때 신서구 씨라는 분이 긴급 동의를 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고 국호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나라를 세우는 힘은 대한문, 원래 우리 흔히 지금 일본 사람들이 고쳐놓은 덕수궁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만 원래 경운궁입니다. 경운궁 대한문 앞에서 일어난 시작된 만세 시위, 이 함성의 힘으로, 전국으로 퍼진 이 함성의 힘으로 나라를 세우고 있다. 그런데 그 함성은 무엇이냐? 일본에 의해서 독살됐다고 그러는 고종 황제의 죽음을 애도하고 그에 대한 마지막 충성의 표시다.